안녕하세요. 정신없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제가 의과대학 시절에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멀티태스킹이었어요. 교수님이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준비해와 하시면 머릿속이 정말 하얘지면서 뭐부터 해야 할지 완전히 혼란에 빠졌거든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왜 이럴까 자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ADHD의 실행기능 문제였어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작업기억 때문이었죠.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보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세요. 저희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거든요. 선생님, 저는 한 가지씩만 주어지면 잘 하는데 두세 가지만 동시에 떠올라도 완전히 마비가 와요. 이게 바로 ADHD 뇌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정보를 임시로 보관하고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인 작업 기억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이건 게으름이나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이걸 이해하면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한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말하는 단어를 들으시고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서 말해보세요. 다 메모를 하시면 안 돼요. 사과, 연필, 가방, 치킨, 노트북. 어떠세요? 머릿속에서 단어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순서를 맞춰야 했죠. 이게 바로 작업 기억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뇌 안에 임시 작업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치 컴퓨터의 램처럼 지금 당장 사용할 정보를 잠시 저장하고 조작하는 공간이죠. 일반 기억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관하는 거라면 작업 기억은 책상 위에서 여러 자료를 펼쳐놓고 동시에 작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을 짚는 질문이네요. ADHD가 있는 분들은 이 임시 작업 공간의 크기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일반적인 분들의 작업 공간이 넓은 책상이라면 우리는 작은 메모지 크기의 정도인 거죠. 그래서 정보가 조금만 많아져도 넘쳐 흘러버리는 거예요. 제가 의과대 학생 때로 예를 들면 내일까지 과제를 제출하고 오후에 스터디 참석하고 저녁에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려야지 이 세 가지만 떠올라도 뇌가 포화 상태가 됐어요. 더 어려운 건 우리는 주의가 쉽게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작업 공간에 있던 정보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마치 바람에 메모지가 날아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뭐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거예요.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건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뇌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저는 ADHD를 진단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한 건 내부의 뇌를 만들었어요. 제 머릿속 작업 공간이 작다면 밖에서 보완하자는 거죠. 지금도 스마트폰을 제 2의 뇌처럼 쓰고 있어요. 뭔가 생각나면 바로 음성 메모로 녹음을 하거나 텍스트로 적어놔요. 알람도 정말 많이 쓰죠. 그 다음 방법은 원타임 룰이에요.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하기로 했어요. 멀티태스킹? 어찌 보면 아예 포기한 거죠. 대신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순서대로 하나씩 끝내요. 이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루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할 일을 정리하고 중요한 물건들은 항상 같은 자리에 둬요. 체크리스트도 정말 많이 활용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컴퓨터일 뿐인 거죠. 윈도우와 맥이 다르듯이 우리도 그냥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부분인데요. 특히 가족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때가 가장 힘들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뇌는 컴퓨터로 치면 램이 작은 거예요.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동시에 돌리면 먹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정보가 많으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분들께는 이렇게 부탁드려요. 한 번에 하나씩만 요청해 주세요. 중요한 건 메모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까먹는다고 혼내지 마시고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ADHD는 개성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뇌일 뿐 절대 열등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ADHD를 가진 우리의 작업 기억은 조금 특별해요. 작은 작업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기도 해요. 중요한 건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맞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저도 ADHD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제 뇌에 맞는 전략들을 하나씩 찾아갔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한 거죠. ADHD는 극복해야 할 장애가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만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작업 기억 관리 꿀팁도 공유해주세요.